검찰총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검찰의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그간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여러 개혁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검찰을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검찰은 위원회 논의에 성실하게 참여하면서 우리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수사의 효율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말씀은 국민의 목소리로 알고 검찰의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검찰의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대검찰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장검사 봉욱입니다. 기획조정부장 차경환입니다. 강력부장 고기영입니다. 공판송무부장 송삼현입니다. 과학수사부장 이정회입니다. 사무국장 김영창입니다. 검찰개혁추진단장 조종태입니다. 형사정책단장 배용원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현황 보고 1쪽부터 32쪽의 일반 현황과 업무 처리 현황은 보고해드린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이하 제3항 검찰개혁 추진 상황과 51쪽 이하 제4항 검찰개혁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제3항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모토로 여러 개혁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35쪽 의사결정 투명화 방안입니다. 검찰의 의사결정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17년 12월 관련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번 지침 시행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찰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시스템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2018년 4월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36쪽 검찰수사심의위원회입니다. 2018년 1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건 처리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기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 사법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25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심의가 필요한 사건이 있는 경우 위원 15명을 무작위 추첨하여 현안위원회 또는 점검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7쪽 형사상고심의위원회입니다. 그동안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기계적으로 상고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수용하여 2018년 1월부터 1심, 2심에서 연속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려면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검찰의 상고권 행사가 신중해지고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9쪽 수사기록 공개 확대 추진입니다.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형사기록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법적 해결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우선 내부 규칙을 개정하여 불기소 처분 기록의 공개 범위를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장기적으로 형사소송법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40쪽 판결 확정 전 무죄사건 평정 제도입니다. 그동안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사건 평정을 할 경우 평정이 지연되고 주임검사의 책임감도 약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10월부터 1심, 2심에서 연속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매월 사건 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엄정하게 평정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41쪽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입니다. 그동안 검찰 스스로 과거 잘못을 겸허히 반성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런 국민적 요구에 따라 2017년 12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출범하고 2018년 2월 대검에 진상조사단이 출범하였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위원회가 선정한 대상 사건의 진상을 독립적으로 조사하여 인권침해 의혹 등을 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무부위원회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국민의 시각에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예정입니다. 42쪽 과거사 사건 직권 재심 청구입니다. 저는 2017년 8월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처리한 일부 시국 사건 등에 관하여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 바 있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보고서의 표와 같이 지속적으로 과거사 사건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검찰은 과거사 사건을 계속 점검하여 순차적으로 재심을 청구해 나가겠습니다. 44쪽 특별수사체계 개편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부패 범죄에 대한 특별수사 등 직접 수사를 광범위하게 해오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와 인권 옹호 업무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2017년 8월 전국 41개 지청에 특별전담 검사실을 폐지하여 검찰의 특별수사 총량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일선검찰청의 특별수사에 대한 대검의 지휘 내용을 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여 특별수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도 높였습니다. 46쪽 검찰개혁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2017년 9월 학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 16명과 내부위원 2명으로 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검찰개혁위원회는 21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8차례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검찰은 위원회 권고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금일 보고드리는 방안들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 방안들을 시행하였습니다. 검찰개혁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실효적인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 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48쪽 검사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 구체화입니다.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경직된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해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를 구체화하는 지침을 2018년 1월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는 사건 처리에 관해 상급자와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상급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되고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가 실무에 안착되면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해지고 조직 문화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9쪽 변호인의 수사과정 참여권 대폭 강화입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다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2017년 12월 대검 지침인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변호인의 신문 참여권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변호인은 신문 중에도 피의자의 요청에 따라 조언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조언을 위해 신문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쪽 제4항 검찰개혁 주요 정점에 대한 입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 검찰 권한 분산 및 통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과잉 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미흡, 내부 비리, 반성하지 않는 자세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은 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고 변화의 필요성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의 검찰개혁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아울러 검찰 스스로도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통제를 강화하는 개혁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구체적 방안으로 전국 5대 지검 중심으로 특별수사 체계를 개편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전향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에 마약청 등 별도 수사기관을 신설하여 조직폭력이나 마약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이관하는 방안과 법무부 산하에 형집행청을 신설하여 검찰의 형집행 권한을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신청 대상 범죄를 전면 확대하여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완화하는 한편 재정신청이 인용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검사가 아닌 공소유지 변호사에게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부패 범죄에 대해 증거가 충분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의무적으로 기소하게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찰 권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외부 통제 방안으로는 시민 통제를 강화하고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신설, 사건평정위원회의 판결 확정 전 무죄사건 평정,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 실질화 등의 방안을 이미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부 통제 방안으로는 검찰 의사결정 과정 기록화,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 구체화, 인권감독관 배치 등의 방안을 이미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예정입니다. 56쪽 공수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공수처 도입에 관한
국회 논의에 성실하게 참여할 예정입니다. 향후 도출되는 국회 논의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으로 알고 존중하고자 합니다. 공수처의 도입 방안에 관해서는 국회, 법조계, 학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권 분립 등 헌법 정신이 존중되고 부패 수사 기능의 공백과 위축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공수처 도입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7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이라는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과 국가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입니다. 수사는 합법적인 절차와 방식에 의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불가피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공동체 보호에 중점을 두어 수사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었습니다. 반면에 민주주의가 성숙한 오늘날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의 적법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 논의도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호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세부 쟁점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입니다. 사법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수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통제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계획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수사권 조정은 실효적 자치경찰제의 온전한 도입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그만큼 주민의 민주통제를 우선하고 검사의 사법통제는 사건이 송치된 후 소추 판단에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앙집권적인 국가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검사의 사법통제를 지금과 같이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지휘 제도는 OECD 35개국 중 영미법계 국가를 제외한 28개국의 법률에 명시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법통제 제도입니다. 검사의 사법통제가 폐지되면 직접적으로는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나 수사 오류 등을 바로잡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나아가 사법경찰이 정보 치안 등을 독재받는 상황에서 수사권 남용으로 인권이 침해될 위험성도 더욱 커지게 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이 검찰의 사법통제를 전제로 사법경찰에게 부여하고 있는 많은 권능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사법통제가 축소된 이후 변화된 수사 실태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현대 민주국가 가운데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통제나 사법통제를 모두 배제한 나라는 전혀 없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경찰의 수사 종결권 부여 여부입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수사 종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법률 판단의 영역이고 소추기관의 역할입니다.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경찰이 법률 판단의 영역인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4만 6천여 명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론이 검찰 단계에서 변경되고 있는 현실도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축소 또는 폐지 여부입니다. 현대 민주국가 중에서 법률로 검사의 수사권 또는 수사 범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만 검찰이 그간 광범위하게 직접 수사를 해오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나 인권보호 업무에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던 부분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검찰 인지부서의 조직과 인력을 조정하여 직접 수사를 전향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와 인권보호, 소추 판단에 검찰의 역량을 집중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입니다.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경찰의 강제 수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자 핵심적인 사법통제 장치입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1950년대 자유당 시절 1960년 4.19에 이르기까지 강제수사권 남용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극심하게 침해당한 뼈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950년대 세 차례에 걸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 1960년 4.19 혁명을 계기로 수사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의 필요성이 국민 여론으로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거쳐 1961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처음으로 검사에 의한 영장심사 규정이 도입되었고 1962년 헌법적 결단을 통해 제5차 개정헌법에 포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돌이켜보면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이중으로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사법통제 장치입니다. 이를 제한하거나 폐지하자는 입장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대검찰청의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고해드린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이하 제3항 검찰개혁 추진 상황과 51쪽 이하 제4항 검찰개혁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제3항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모토로 여러 개혁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35쪽 의사결정 투명화 방안입니다. 검찰의 의사결정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17년 12월 관련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번 지침 시행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찰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시스템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2018년 4월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36쪽 검찰수사심의위원회입니다. 2018년 1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건 처리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기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 사법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25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심의가 필요한 사건이 있는 경우 위원 15명을 무작위 추첨하여 현안위원회 또는 점검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7쪽 형사상고심의위원회입니다.
그동안 법원과거사위원회가 출범하고 2018년 2월 대검에 진상조사단이 출범하였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위원회가 선정한 대상 사건의 진상을 독립적으로 조사하여 인권침해 의혹 등을 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무부위원회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국민의 시각에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예정입니다. 42쪽 과거사 사건 직권 재심 청구입니다. 저는 2017년 8월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처리한 일부 시국 사건 등에 관하여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 바 있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보고서의 표와 같이 지속적으로 과거사 사건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검찰은 과거사 사건을 계속 점검하여 순차적으로 재심을 청구해 나가겠습니다. 44쪽 특별수사체계 개편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부패 범죄에 대한 특별수사 등 직접 수사를 광범위하게 해오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와 인권 옹호 업무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2017년 8월 전국 41개 지청에 특별전담 검사실을 폐지하여 검찰의 특별수사 총량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일선검찰청의 특별수사에 대한 대검의 지휘 내용을 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여 특별수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도 높였습니다. 46쪽 검찰개혁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2017년 9월 학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 16명과 내부위원 2명으로 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검찰개혁위원회는 21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8차례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검찰은 위원회 권고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금일 보고드리는 방안들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 방안들을 시행하였습니다. 검찰개혁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실효적인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 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48쪽 검사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 구체화입니다.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경직된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해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를 구체화하는 지침을 2018년 1월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는 사건 처리에 관해 상급자와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상급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되고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가 실무에 안착되면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해지고 조직 문화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9쪽 변호인의 수사과정 참여권 대폭 강화입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다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2017년 12월 대검 지침인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변호인의 신문 참여권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변호인은 신문 중에도 피의자의 요청에 따라 조언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조언을 위해 신문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 검찰총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검찰의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그간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여러 개혁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검찰을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검찰은 위원회 논의에 성실하게 참여하면서 우리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수사의 효율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말씀은 국민의 목소리로 알고 검찰의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검찰의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대검찰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장검사 봉욱입니다. 기획조정부장 차경환입니다. 강력부장 고기영입니다. 공판송무부장 송삼현입니다. 과학수사부장 이정회입니다. 사무국장 김영창입니다. 검찰개혁추진단장 조종태입니다. 형사정책단장 배용원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현황 보고 1쪽부터 32쪽의 일반 현황과 업무 처리 현황은 이번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기계적으로 상고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수용하여 2018년 1월부터 1심, 2심에서 연속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려면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검찰의 상고권 행사가 신중해지고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9쪽 수사기록 공개 확대 추진입니다.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형사기록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법적 해결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우선 내부 규칙을 개정하여 불기소 처분 기록의 공개 범위를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장기적으로 형사소송법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40쪽 판결 확정 전 무죄사건 평정 제도입니다. 그동안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사건 평정을 할 경우 평정이 지연되고 주임검사의 책임감도 약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10월부터 1심, 2심에서 연속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매월 사건 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엄정하게 평정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41쪽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입니다. 그동안 검찰 스스로 과거 잘못을 겸허히 반성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런 국민적 요구에 따라 2017년 12월 법무부 검찰